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용직이더라도 좀 경력이 쌓이고 오래 일하고 그러면 좀 뭐 계약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일용직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예요.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용직으로 계속 나오거나 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 쉬었다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그냥 일용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예. 부천 신선에서 그 집단 감염 사태 일어났을 때 정규직이 3%가 안 되더라고요. 2.5% 정도 되고 일용직이 68% 이상. 계약직이 나머지. 그렇죠. 거의 여기는 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 회사예요. 예. 혹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약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용직 같은 경우를 좀 선호하는 거는 일단 자기가 뭐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예. 투잡하시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예. 회사에서도 뭐 계약직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예.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계약직을 해서 훨씬 더 좋으면은 예. 계약직을 하겠죠. 예. 근데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급여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0만 원 더 받자고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더 통제를 당하고 여기는 뭐 주말에 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스케줄을 뭐 화요일 수요일이 요번 달에 휴무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딱 쉬어야 돼요. 저희 예. 센터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아질 게 없으니까 예. 하질 않는 거죠.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예. 이제. 근데 일용직은 속히 얘기하는 그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TO는 또 그게 받쳐주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예.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 고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예.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지 뭐 많이 선호해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그렇죠. 출근 확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문자를 보내거나 쿠폰 지상으로 지원하면 확정 문자가 와야 돼요. 근데 예. 갑자기 며칠씩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선정 기준도 모르니까 이거 자체를 그래요. 조금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고 하면은 버려야겠고 근데 일할 때가 요즘에 이런 물릴 쪽밖에 없고 그리고 쿠팡이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냥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UPH가 낮아서 이제 혹시 뭐 그렇게 확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들은 얘기는 있는데 뭐 좀 느리거나 그런 사람도 안 뽑힌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본 적은 없고 뭐 그렇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채용 기준에 대해서 몰라요. 일용직 같은 경우도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센터 가서 또 일을 하다가 계약직을 한 거거든요. 저도 예. 왜냐면 고정적으로 벌어야 되니까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세후로 한 200 좀 넘는 200 한 10몇 20만 원 정도? 급여는 솔직히 저는 불만 없었어요. 뭐 다른 네.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심야 노동을 해야 되고 오후 쪽 네. 기준이니까. 오전 네. 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와서 그렇게 일하고 8만 원이 안 돼요. 200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네. 뭐 종교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운 데서 달달 떨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220만 원이 많은 건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선센터가 조금 추운 데서 일한다 그래서 예. 조금 높아요 시급이. 일반 센터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이고 예. 메리트는 없죠 솔직히. 그래서 UPH가 낮아서 안 뽑히고 이런 건 솔직히 뭐 겪어봤을 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적용이 돼요. 근데 일용직 같은 게 채용 기준에 있어서 UPH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직접 본 건 없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일을 못 하고 그러면은 뭐 쳐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이 어쨌건 상장을 해서 5조 원 이상의 어떤 자금을 수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가 다 똑같은 얘기가 갈수록 너무 바빠져요. 예. 더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항상 들려요 그런 얘기들이. 예. 여기가 상당히 회사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에요. 예. 저도 예전에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되게 막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는 너무나 다양한 품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안 파는 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규격화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는 내가 오늘 가서 예. 뭐 한 500개를 처리하면 됐어. 예. 근데 이제는 막 700개, 800개, 1000개. 예. 그리고 기준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걸 또 측정하기 위해서 UPH를 도입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력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그런 업무들을 좀 덜어주는. 그러니까 둘이 들 거를 한 셋이 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윤이 남지 않잖아요. 지금 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시켜서 이 사람들이 500개 할 거 700개 시키고 800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휴게 시간 말씀드린 것도 물론 법적으로는 1시간을 하지만은 그 뭐 힘들다는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담배 필 시간은 주고 그래요. 뭐 물론 일이야 뭐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냥 뭐 물류센터 더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하는 날 그 직원들한테 이제 뭐 타종 행사라 그래가지고 뭐 상장 기념으로 방송 같은 거 이제 그런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뭐 한 5만 명을 고용했고 나중에 또 한 5만 명을 또 할 예정이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뽑네 이렇게 좋게 들려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5만 명 더 뽑으면 곱하기 2 할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노동자들 복지나 조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오너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 타종 행사란 게 뭐예요? 어디 무슨 종을 치나요? 말은 타종 행사인데 우리가 뭐 상장했다 그러면서 뭐 지난 뭐 과거부터 있잖아요. 창립부터 해가지고 영상들 쭉 나오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는 범킴이랑 그리고 뭐 다른 대표들 있잖아요. 2명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냥 자아자찬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남편분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자녀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 가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뭐 그리고 요 행사하기 며칠 전에 쿠팡맨 또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뭐 애도나 이런 건 한마디도 없고 그냥 물개박수를 쳐대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로 뭐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봐도 정말로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그만두기로 했다고. 쿠팡맨을? 네. 왜요? 그러니까 아니 다쳤는데 일단 뭐 무급으로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더 하다가는 그분한테 그동안 듣기로는 뭐 65인치 TV를 뭐 빌라 같은 데는 뭐 4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짊어지고 올라오고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전 그냥 그만두려고요. 별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중이 떠나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쿠팡에 어떤 일하는 풀필먼트 혹은 쿠팡맨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정말 조금의 여유는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나 혹은 언론사를 쿠팡이 고소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언중위에 뭐 삭제 요청을 한다거나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한 분은 이제 기자 개인한테 한 1억 정도 소송이 들어왔고 한 분은 회사랑 공동으로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 관련해서 좀 느낀 거는 저희 이제 피해자들이나 코로나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사망권 관련해서 뭐 기사가 나가잖아요. 몇 개 나가요. 그날은 무슨 뭐 별 같지도 않은 무슨 페어 이렇게 하면서 뭐 김장이 뭐 김장 뭐 쿠팡 도배가 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기사로 덮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졌는데 나중에 듣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님들도 뭐 팩트 체크 다 하고 나가시는 거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는지 뭐 정말로 뭐 이렇게 숨길 게 많은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1억짜리 소송을 걸고. 근데 그 내용에는 틀린 얘기는 없었다. 뭐 보시기에. 그렇죠. 맞는 얘기고 실제로 있던 거를 뭐 지원해서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망 사고가 있었다. 그렇죠. 해가지고 뭐 기사가 나간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뭐 핫팩 뭐 하나 두 개를 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에 그 동탄에서 여성 노동자분이 일용직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에서 그분. 근데 그걸 가지고 기사가 나간 거죠. 왜냐면은 거기는 일반 물류센터인데 엄청 추워요, 솔직히. 겨울엔 엄청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런데 핫팩만 지급을 해주고 그때가 엄청 추웠던 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한 개니 두 개니 따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핫팩을 한 개만 지급했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 두 개다. 핫팩을 2개 지급했었다라고 뭐 반박을 하면서 정말로 뭐 노동자를 좀 생각하고 그랬으면은 뭐 발열 조끼를 좀 지급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뭐 충분하게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시간들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거죠.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자 모임 대표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뭐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저희가 현재 이제 감염병이랑 산안법으로 관련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해놨어요.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수사관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조사를 받으러 네. 가신 분한테 예. 수사관이 기업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은 90%는 진다. 그리고 지금 뇌사 상태에 계신 남편분 관련해서도 위료 사고 아니냐. 그러니까 쿠팡 측을 되게 좀 대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그 해당 경찰서 앞에 가서 기자회견 진행하고 수사관이 바뀌었어요. 그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일단은 그동안 회사 쪽에 뭐 요청도 보내고 협상도 을지로위원회 중재를 해가지고 예. 한 2달 정도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였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래도 구제를 받으려면은 법적인 부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최종 수단인 거죠. 마지막 보루가 그렇죠. 예, 보루밖에 예. 안 남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오기 싫었는데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뭐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하게 이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현재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앞으로도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쿠팡 관련해서 그 피해자 모임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코로나 관련해서만 이제 제가 좀 맡고 있는 네. 거여가지고 이제 확진 피해자분들은 10명 좀 넘고 네. 그 아직도 이제 이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서진 못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하시는 분들까지만 한 30명 좀 안 되는. 그런 과로사나 혹은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좀 대변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기자회견이나 뭐 예. 활동을 할 때 그런 내용도 좀 언급해드리고 이게 문제다. 뭐 장덕준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은 또 물류센터다 보니까 그 하시던 업무가 과중했고 쿠팡에서는 그냥 이 사람 일용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이분 같은 게 거의 일을 많이 나오시고 또 2년이 되면 또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비전을 보고 한 거.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유족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예. 그런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뭐 쿠팡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엄청난 기업 가치처럼 네. 쿠팡을 굴러가게 하는 요소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쿠팡의 전체 노동자 중에서 뭐 한 70% 정도는 일용직. 일용직이라고 네. 하니까 그 쿠팡 측에서도 한번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죠. 예. 네.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은 균형을 좀 맞춰야지 이런 예. 사고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쿠팡을 뭐 엄청 쿠팡 망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쿠팡이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급할 때는 또 쿠팡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예전에 썼었고 예. 정말 내가 당장 오늘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대명사잖아요. 어떻게 예. 빨리 온 로켓 배송. 예. 똑같은 뭐 재원, 그러니까 뭐 설비 같은 거, 예. 물센터나 아니면 그 기술들 그리고 똑같은 사람, 뭐 인력들을 가지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을 그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정말 잘 대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좀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여기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쿠팡은 박수 받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처음에 그랬어요. 갔는데 너무 로켓 배송도 신기하고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예. 또 나이가 많은데 돈 뽑아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야 이거 되게 편하다고 쓰라고. 예. 주부님들도 일을 하시잖아요. 예. 여성분들 입소문도 더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안 하는 건지. 이제는 쿠팡을 안 쓰시나요? 전 안 씁니다. 네, 제가 포인트도 조금 남아 있긴 했었는데 예. 한 9,000원 정도 9,000원 과감히 정도. 포기하고 저는 지워버렸습니다. 탈퇴하기 전에 앱을 지워버렸어요. 탈퇴하기도 들어가기도 싫어가지고. 그 9,000원을 그냥 차라리 써버리는 게 어떤 쿠팡의 근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쓰는 게 더 이익인데 예. 그냥 쓰고 그냥 탈퇴하지. 예. 근데 그거 자체도 불편하더라고. 솔직히 쿠팡을 보기가 싫다 이제. 그렇죠. 이제 봉지나 뭐 이렇게 포장 그런 거만 네. 봐도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뭐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뭐 예. 너무 편하고 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조금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는 유지가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뭐 사업이든 뭐든. 그래서 그런 노동자 관련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바람이에요. 정말로. 영상을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간곡히 좀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쿠팡 피해자 모임 대표 고건 대표님을 모시고 뉴욕 증시 상장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한데 네. 그 뒤에 그늘이 어떤 게 있는지도 그쵸.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뭔가 쿠팡 관련해서 뭐 진척이 있거나 네. 혹은 정말 쿠팡이 과감하게 뭔가 사과나 혹은 뭐 이런 보상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또 반대로 쿠팡이 이렇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그렇죠. 있었으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그땐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